시설물 안전 점검 원칙 및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시설물의 경계를 보호하며 침입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수행하는 교과목이죠. 그래서 특정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접근 통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이 시설을 못 들어오게끔 출입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이 출입 제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전체 또는 특정 구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해서 무단으로 접근하는 걸 방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출입을 못하게끔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이 접근을 방지하게 되면 출입하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 등록시킨 사람이 출입자가 출입했는지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통제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데에서도 CCTV로 감시를 해야 되겠죠. 시설 내부와 주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안전을 강화시켜야 시설물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물 경계 보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시설에 들어오는 자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시설의 경계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안전 조치죠. 예를 들면 울타리를 치거나 담장이나 차단기 등을 설치해서 접근을 불법 접근을 막고, 그리고 취약한 점을 식별해서 강화하게 되겠죠. 또한 CCTV와 경비 인력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내부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 경계 보호의 안전 조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입에 대한 감시 및 통제는 먼저 1단계는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 전체 실시간을 모니터링하여 침입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도록 CCTV를 전략적인 위치에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CCTV가 사각 지역이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출입 통제 시스템입니다. 출입구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출입적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지문을 스캔한다든지 아니면 안구를 스캔한다든지 신체의 특정한 인체를 사용해서 인체 성인을 받는 그런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갖춰 성인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CCTV 및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CCTV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이 신분증이 가짜가 돼 있는데도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대한 CCTV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이게 대응하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감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시설물의 CCTV 및 모션 감지 센서가 같이 감시 시스템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CCTV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를 찍는 것뿐만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등을 달아서 모션 감지 센서를 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많이 들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블라인드 스팟이 발행하고 있어서 침입 위험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블라인드 스팟은 깜빡깜빡이는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출입문과 출입 차단기를 통해서 출입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그러면 이 통제 시스템에 출입문과 출입 차단기로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통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입 차단기,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에 입주민에 들어가는 출입 차단기 등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지하철 탈 때 이 성차표를 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이 이런 출입 차단기를 통해서 이 통제 시스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제한할 수도 있다. 어떤 문제를 제한할 수 있느냐면 감시 시스템에서 블라인드 스팟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CCTV 설치 및 기존 카메라 위치 조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 뭐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 침입을 하게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 먼저 CCTV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출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감지 시스템에는 CCTV만 촬영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경고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도 그런 게 있죠. CCTV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화면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고 뒷배경을 이렇게 계속 가까이 움직임으로써 사람이 배경만 감지가 되고 그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하게 되면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모양의 거리의 축소라든지 거리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돼서 이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통제 시스템에 강합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의 인증을 이중으로 하면은 직원들이 출입하는 데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체 인식 기술이나 카드키, 패스워드, 복합 인증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 내 말고 다른 사람을 열지 못하도록 어떤 비밀번호를 만든다든지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의미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통제 시스템에 강화는 생체 인식 기술이나 카드키, 패스워드의 복합 인증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인력의 순찰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CCTV만 했다고 그 다음에 이중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외부인 사람들이 비밀리 침입할 수도 있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호구역을 분류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우 의 의미 기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호구역을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설물 접근, 그 다음 활동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3단계로 나누어서 보호구역을 할 겁니다. 이에 통해 핵심 시설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안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핵심 시설에는 2중, 3중으로 이 보안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제한지역 3선입니다. 1. 첫 번째는 울타리 및 외곽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이 바깥에서 이 시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울타리 및 외곽 장애물을 설치하게 되겠죠. 그런 시설물 외곽에 울타리와 장애물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접근을 막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 시설물에 통과해서 들어올 때 일반 사람의 출입 감시 요구 지역에서는 제한 지역을 만듭니다. 일반 사람들이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관계자 이하에만 관계자 감시 하에서만 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면 군대에 따지면 군사 분계선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역 경계 설정 및 표시판을 설치하게 되겠죠. 제한 지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출입 안내문을 부착해서 접근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 지역에서는 첫 번째는
외곽에 장애물 설치한다. 두 번째는 출입 감지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입 금지 안내물을 부착해서 이 제한 지역을 보여주게 된다. 자, 울타리 등 외곽 장애물 설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 외곽의 울타리에 철조망을 장애해서 못 들어오게 하죠. 이건 보통은 우리 키보다 더 높고 이런 경계를 하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이나 뭐 다른 세관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시설 경계에서 보호를 하죠. 경계 장애물은 시설 주변에 전체를 설치하고 제한구역을 진입하는데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도록 외곽 장애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일반인 출입 감시 요구 지역에서는 접근을 제한해야 되겠죠. 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제에서 출입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길을 왔다 갔다 하게 자유롭게 출입이 되는 지역으로 출입자가 엄격한 감시와 기록을 필요하게 되는 것이 접근 제한입니다. 그 다음 출입 승인 절차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일반인이 출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의 절차를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이 허가가 떨어져야 되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출입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 보안 설비 운영입니다. CCTV의 출입 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 설비가 운영되어 출입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출입 감지 요구 지역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한구역 이선입니다. 제한구역 이선은 첫 번째는 출입 통제를 하게 되겠죠. 근무자의 동행이 요구되는 지역을.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실로 중요한 정보 및 자료가 관리되는 공간을 의미하게 되죠. 그럼 세 번째는 간제실입니다. 이 간제실은 시설물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이죠. 그래서 제한실은 출입 통제하는 것, 그 다음 상황실, 간제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제한구역은 근무자의 동행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상황실과 간제실 같은 중요한 운영 공간이 포함되는 것이겠죠. 이 구역에 대한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안정성 있게 보관해야 되겠죠. 자, 통제구역선 1선입니다. 1선은 핵심 시설이죠. 크기 중요한 시설들물이 위치한 통제구역으로 가장 강력한 보안 위치가 지정되는 것이겠죠. 이거는 같이 근무하는 자라도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통제구역은 주로 연구실이라든지 비밀을 보관하는 실, 기타 위험 지역 등 가장 핵심 시설이 위치한 곳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 구역에는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고 그 다음 지문이나 홍채 스킨 등 가장 강력한 보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근무자 동의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통제구역은 일반인에게 이 보안이 뚫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통제구역 1선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이 통제구역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제지역 3선 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곽지역 장애물을 친다고 그랬죠. 장애물을 치는데 어떻게 치셨습니까? 울타리나 장벽으로 이제 둘러서 치죠. 그 다음 일반인을 통제하죠. 일반인 통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들어오는 걸 일일이 손으로 누군가를 기입하고 그 다음 일반인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관계자 출입 지역입니다. 주로 일반 시설이나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출입하는 곳,
그 다음 관계자가 출입하는 지역을 분류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제한구역 2선이죠. 감시 및 동행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 선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었죠. 감시 및 동행이 필요한데 근무자의 동행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예,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자 출입을 허용하는데 일반인 출입은 제한되지만 관계자나 특별 권한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출입을 할 수 있는 선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핵심 시설 지역입니다. 이 제한구역에서는 상한실이라든지 간제실이라든지 기빈 출입구 등을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제한선을 여러분들은 지켜야 되겠죠. 통제구역 1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핵심 시설 지역이라 했죠. 엄격히 출입 통제를 하고 최고의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시설 보호를 어겸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경호 시스템이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 시설 지역이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연구실, 비밀 보관실, 고위험 등을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출입물을 엄격한 출입을 통제하게 되죠. 어떤 특정 근무자나 전문가만이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엄격하게 접근 제어와 출입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출입 통제 1선을 지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다. 나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모든 통제 구역은 재차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핵심 시설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한지역 분류의 특징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죠. 통제 1선, 통제 2선, 통제 3선.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제 1선은 핵심 시설에 엄격한 출입 통제를 해서 최고의 보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죠. 제한 2구역입니다. 동행이 필요하고 관계자의 출입, 그 다음 핵심 시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 3선입니다. 3선은 일반인도 허가받으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외곽의 장애물이나 그 다음 일반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관계자가 출입할 수 있는 지역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지역 분류 및 특징은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접근지역의 제한 제어의 종류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는 뭐냐면 시설의 보안이 목적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출입 통제를 통해서 시설 내부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주요 정보와 자산에 대한 무단 접근을 차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한지역 접근 제어를 중요시하는 것은 시설 보안, 정보 보안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제한지역 접근에서는 시설이나 정보보다도 위험지역이 있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위험구역을 관리 및 통제로 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지역 접근 제어 방법에서는 시설을 보완할 거냐, 정보를 보완할 거냐, 안 그러면 안전을 유지할 거냐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제한지역 출입 통제 수준은 제3는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죠. 관계자만 출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제한 2구역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근무자의 동행이 필수라고 했죠.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한지역 출입 통제 수준을 3 하면 일반인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관계자만 들어오게, 제한구역 2 근무자를 필히 같이 가야 돼.
근무자의 출입이 허용이 되어야 돼. 그 다음 통제 1선은 특정 근무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이 출입을 하려고 하면 제2차 보안, 제3차 이 보안을 해서 생체 인식이라든지 2차 성인 단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 수준은 크게 통제구역이 크고, 그 다음 제한구역, 그 다음에 제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 지역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지역으로 체계를 보아서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게 되겠죠. 아까 1선, 2선, 3선을 배웠죠. 그럼 제한 지역 3선, 일반 출입 통제, 관계자를 통행하더라. 그 다음 제한 구역 2선, 통행 필수다. 관계자 출입을 허용하되 같이 움직여야 된다. 통제 구역 1선, 이거는 못 들어간다. 엄격한 출입 통제가 있다. 그리고 생체 인증이 필요하더라. 이와 같이 경호시설의 제한 지역의 분류 체계는 왜 합니까? 시설의 안전, 시설의 보안, 그 다음 시설을 유지하고, 그 다음 이런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시설물의 보안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각 지역별로 적절하게 접근 제어와 출입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중요 자산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제구역 1, 2, 3 뭐죠?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겁니다. 핵심 시설의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핵심 시설의 관리 지역은 크게 나눠서 엄격하게 접근을 통제하게 되겠죠. 이게는 뭐냐면 연구실이라든지 비밀 보관실 등 극히 중요한 시설을 1선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겠죠. 이러한 지역은 출입자를 필히 확인해야 되고, 근무자와 동행이 필수적이고 허가 없이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이 핵심 시설의 엄격 접근 통제 방법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첨단 보안 시스템입니다. 접근을 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통제구역에서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카드키를 인식한다든지 다층적인 접근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권한 없이는 침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되면 1선은 동행자를 같이 해야 되고, 첨단 보안을 하면 2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철저한 감시와 기록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서도 고해상도 CCTV를 해서 감시 인력을 배치해야 되겠죠. 모든 출입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죠? CCTV를 조작해서 안에 보이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가 감지하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철저한 감시 및 기록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 특별관리 시스템은 중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죠. 그리고 점검이 되고 보수, 보안, 업데이트 등 특별한 관리 프로세스가 움직여져야 되겠죠. 자, 시설물 점검 리스트 및 내외곽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겠죠. 시설물의 구역 내용에 따라서 상세하게 점검 리스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안전 점검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점검 리스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내부와 외부 구역을 분류를 해야 되겠죠. 시설의 핵심 구역, 제한 구역, 일반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하게 될 것인가를 시설물 점검 리스트 및 내외부 각 분류를 하면 되겠죠. 구역별로는 제한지역 3선이죠. 3선은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에 무슨 다리가 있나, 그 다음에 어디 구멍이 나가 있나 이런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출입문은 출입문에 있어서 어떤 잠금 장치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나, 그 다음 출입 차단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다음 출입을 하게 되면 조명 등 외곽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제한구역 2선입니다. 2선은 상황실, 간제실 점검, 검문자의 출입 관리 점검 등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통제구역 1선은 연구실 보안관리, 시설 중증관리, 접근 통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 구역 분류에 따른 점검 리스트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은 각각 상황실의 점검실, 근무자 출입 뭐 이렇게 체크를 리스트를 다 만들어야 되겠죠. 일반 점검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청소가 잘 돼 있나,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안정성과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이용객이 안전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출입문, 출입 차단기를 해야 되겠죠. 출입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차단기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느냐, 오작동이 없느냐, 열림과 닫힘을 주기적으로 또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화장실과 소방 조명입니다. 일반 점검 리스트에서는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화장실 시설과 소방시설, 조명기구의 안전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가를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